이 액티브 인퍼런스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 굉장히 큰 아이디어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학적으로 정리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큰 아이디어를 이렇게 툭툭 던진다는 예. 아무것도 아닌 듯이 툭툭 던진다는 것 같은 좀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음, 저희가 얘기 드렸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폰테니스 네, 노이즈 얘기도 했고 디퓨전 모델 DDPM이라고 했던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비리스틱 모델 그리고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음, 뭐 베리에이셔널 하이라키컬 베리에이셔널 오토 네, 모델 이런 까지 얘기를 다 해서 그래서 엄청난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왜 액티브 인프런스랑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좀 최신 알고리즘들과 좀 연결시켜보면서 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네. 스토리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늘 예, 이렇게 스토리가 막 이렇게 샘솟듯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RL이랑 네. 연결되어서 좀 더 풍부하게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액티브 인프런스의 그 뒷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액티브 인프런스의 전체적인 얘기를 다 오늘까지 드리면 다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 클로징 세션이 한 번 네.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오늘 그러면 큰 그림이 여기서 오늘 요번 시간에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파트가 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The World of Two AIs에 대한 얘기였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토픽이 Variational Free Energy와 더 관련이 돼 있다면 오늘은 그것 플러스 이제 Expected Free Energy EFE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제목은 이제 The Graphical Brain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칼 프리스톤이 이 제목으로 페이퍼를 냈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내용들을 많이 따왔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이게 The Graphical Brain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 얘기를 하자니까 이제 폼디피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 Belief Propagation, Message Passing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결국엔 Variational Free Energy와 Expected Free Energy가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한번 보면서 이 실제 어, 이 액티브 인퍼런스가 총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discrete and continuous active inference 좀 얘기를 드리면서 graphical brain에 대한 얘기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제가 계속 여러 번 들고 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개념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오늘 얘기 드릴 많은 방정식들 오늘도 방정식이 많이 나오는데 방정식들에서 다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계속 아마 이 슬라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요것을 보시면서 이제 좀 리마인드를 시키고 또 중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 보시면 요 두 번째 식에서 해석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 어떤 세상에 대한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 그 모델을 너무 컴플렉스하게 갖추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제 실제로 프리딕션 어큐러시가 낮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모델 컴플렉시티와 프리딕티브 어큐러시 중간에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된다 해서 그 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펄셉션은 결국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센소리 인풋에 대한 히든 코즈에 대해서 그 히든 코즈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파르시모니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가장 덜 컴플렉스하지만 설명력이 계속 있는 그런 파르시모니스 체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이 인풋을 계속 그래도 적절하게 설명하는 선에서 파르시모니스한 체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의 요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 에피스티믹 밸류와 프래그매틱 밸류 얘기를 또 이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 우리가 EFE를 줄이기 위한 디시전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첫 번째로 프래그매틱 밸류,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려는 거고
에피스테믹 밸류, uncertainty를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주 부정확하다면 그때는 에이전트는 인포메이션 시킹을 할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이 certainty가 높으면 이제 반대로 에이전트는 항상 리워드를 시킹하려고 한다. EFE의 요체가 그런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만약에 내가 아무리 uncertain해도 그러니까 이 에피스테믹 밸류가 낮아도 이 프라그매틱 밸류가 높으면 오히려 이제 리스키한 행동을 또 추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결국에는 이 핵심 가치, 그러니까 에피스테믹 밸류도 핵심 가치고 프라그매틱 밸류도 핵심 가치지만 결국에 가장 중심에 두어 있는 건 이 프라그매틱 밸류이다라는 얘기를 이 액티브 인프루언스에서 한다. 그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드릴 얘기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결국에 요 슬라이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랑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를 설명했던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한 폴리시를 선택할 때 있어서 두 가지 다의 영향을 받는다. 인폼을 받는다.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지금 현재와 과거에 대한 것, 그리고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는 미래에 관한 것. 그래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결국에 하는 질문이 여태까지의 나의 행동 플랜이 얼만큼 이득이 되는가, 좋았는가, 나빴는가에 대해서는 질문이고 EF, Expected Free Energy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따라갈 액션 플랜이 얼만큼 진행시키기 좋은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사실 가장 우리 골에 적합한 최적화된 폴리시를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오늘 총체적으로 드릴 얘기가 바로 이 VFE와 EFE를 어떻게 합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VFE의 액션 플랜 자체가 있진 않지만 그게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액션 플랜이 이제까지 액션 플랜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그냥 이 파이가 없는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가 있고 그건 그야말로 퍼셉추얼 모델이고 액션이 폴리시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 폴리시가 조건으로 걸렸을 때 모델 컴플렉시티와 프레딕티브 어큐러시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아예 액션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여기서 보면 약간 그 뉘앙스가 항상 좀 서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때도 이 전장에서 퍼셉추얼 모델의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를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이제 액션이 어디 있는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다시 재해석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둘 다 폴리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한 두세 슬라이드는 앞으로 저희가 논의할 주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마르코브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이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에서 폼디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분류법에 의한 이 이해가 되게 항상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이 저는 그렇게 썩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교수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MDP, 폼DP에 관련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찾아보시면 제각기 다 달라요.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설명하는 그 면면마다 강조하고 싶은 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그림을 다시 다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이게 뭐 그렇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저는 사실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데이비드 실버 교수님의 슬라이드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그냥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마르코브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액션을 취하는가 안 취하는가 취하는 게 관련이 있나 없는가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오토노머스하고 액티브로 나누고 오토노머스 같은 경우는 내 액션과 관련 없이 스테이지 계속 변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항상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스테이트에 어떻게 넘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로 마르코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마르코 프로세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X3라는 어떤 스테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X1이 필요하지 않고 X2만 필요한, 그러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X4로 가기 위해서 딱 X3만 필요한 그런 특성을 이제 우리가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이 이제 이, 이 어떤 환경의 스테이트를 내가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파셜리 옵저버블한가, 이 기준으로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토노무스하고 풀리 옵저버블한 이 케이스는 내가 행동을 하지 않고 하지만 내 에이전트 입장에서 항상 환경이 계속 스테이시 이 마르코 프로세스를 따라서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옵저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르코 프로세스라고 이제 MP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파셜리 옵저브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요 마르코 프로세스의 환경의 스테이트에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불가능하고, 이 X가 이제 스테이트인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가 여기서 스테이트이 아니라 이 X가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트에는 이제 우리가 다이렉트리 억세서블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스테이트이 주는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인지신경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여기가 제한된 숫자의 센소리 채널로 들어오는 옵저베이션이겠죠. 그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거꾸로 환경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변한 걸 보시겠지만 이제는 여기가 그냥 스테이트이 아니라 히든 스테이트로 변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파셜리 옵저버블 한 걸로 변하면서 다 예전에는 스테이트였던 게 히든 스테이트로 넘어간다. 그 얘기를 조금 뒤에 더 드릴 텐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것을 우리가 히든 마르코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르코 프로세스와 히든 마르코 프로세스에 대해서, 히든 마르코 모델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요 축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나의 행동이 관련이 있나 없나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마르코 프로세스에서 요번에는 여전히 환경의 스테이트를 내가 fully 옵저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이 변화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이고, 그게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설명할 때 있으면 리워드도 존재를 해야 되고 뭐 이제 몇 가지 더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냥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이런 편이고, 이제 내 액션이 중요하면서 또 파셜리 옵저버블한 이 섹션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에이전트는 항상 이 센소리 채널을 센소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옵저베이션에만 관찰 가능하고, 나의 행동, 옵저베이션에 기반해서 나의 행동을 결정하면 그것에 의해서 히든 스테이시 변화하는, 그것을 이제 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POM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반해서 사실 이제 RL,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넘어오면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리워드가 또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에이전트 입장과 환경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제 우 교수님께서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항상 강조하셨던 게, Reinforcement Learning은 Fundamentally MDP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의 입장은 이제 나의 뇌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스테이트과 환경의 스테이트이 동일한, 그래서 fully observable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이고, 이 환경은 항상 내가 fully observable 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 그대로 들어가고 거기서 액션을 취해서 그 환경에 변화를 주고, 그러면 이제 리워드가 따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은 리워드가 실제로 그려져 있지 않은 그림인 거죠. 그것에 반해서
이제 폼DP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이 존재를 하고 이 히든 스테이트에 관해서 내가 풀리 옵저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센소리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결국에 생기게 되는 것이 빌리프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과 이 스테이트이 동일하면 빌리프가 필요 없는데 이제 내가 추론을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S에 대한 빌리프를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S 다시로 표시한 거고 그것에 기반해서 내 액션을 정하고 리워드가 주어지고 옵저베이션이 들어오면 다시 또 나의 스테이트에 대한 나의 빌리프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폼DP이다. 그래서 더 이상 에이전트와 이 환경의 스테이시 같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뇌는 최대한 이 환경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따라하려고 나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그런 의미에서 폼DP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제가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딱 요 슬라이드와 저는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키워드가 바로 요 세 가지 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바운더리를 갖추게 되고 이 바운더리 위에서 제한된 숫자의 센소리 채널이 있으면서 우리가 fully observable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리면서 결국에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빌리프 시스템과 제네이티브 모델이고 또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인터널 모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 생명체의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풀리 옵저버블 하지 못하는 개체로서 필수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요런 그 다이아그램들이 이제 그래피컬 모델의 한 종류인데 이 그래피컬 모델은 그럼 무엇인가? 이런 모델의 베리어블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 아주 유용한 툴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스테이트의 중간이 이제 그냥 어떤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안 되고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조건화되어 있으면 이러한 그래피컬 모델들이 그러한 스태티스티컬 디펜던시를 설명하는 데서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피컬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이제 PGM이라고 해서 이제 Probabilistic Graphical 모델도 엄청 이 수학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분야들이고 요번 저희 발표에서도 요 그래피컬 모델 몇 가지를 이제 이 툴을 통해서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피컬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이고요. 이제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 표시가 보통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네모로 표시한 이 부분이, 스태티스티컬 디펜던시를 결정해주는 어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X처럼 스테이시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S가 옵저베이션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냥 스테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스테이시, 다른 스테이시로 넘어갈 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우리가 RL에서 배웠던 프로바빌리티가 존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노드가 있으면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파라미터라이즈가 가능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가 존재한다. 이제 이런 방식들이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피컬 모델의 한 종류이고 두 번째가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메시지 패싱에 더 어울리도록 만들어진 이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그거를 이제 포르니 스타일 팩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는 지금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근본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의 스테이트로부터 계속 밖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이 포르니 스타일 팩토그래프는 이게 실제로 우리 뇌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메시지들이 어디로 모여서 넘어가는가를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쪽 O와 이 A 텀이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요 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거꾸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센소리 에비던스를 관찰을 하면은 이 관찰된 라이클리우드 정보가 이쪽으로 모이고
여기서 이제 프라이어 정보가 이전 스테이트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또 이 라이클리드를 합쳐지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토스가 되면서 각각의 노드에 전해지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약간 관점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폼DP를 설명하는 두 가지 그래피컬 모델의 종류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액티브 인프루언스에 대한 설명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엔 메시지 패싱과 빌리프 업데이팅의 를 설명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시각적 요약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예, 있는데 예.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지금 이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D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뭐 A 음, 이렇게 S1으로 갔다가 이렇게 A를 통해서 내려가고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A를 통해서 내려와서 D가 또 그래서 하여튼 이 화살표가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그냥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되게 네. 아니면 이게 그냥 다른 걸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같은 스트럭처인데 다른 현상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좀 그 궁금했어요. 되게 엄청 중요한 뉘앙스를 지금 짚으셨고, 제가 설명을 하마터면 그냥 안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 제가 이전 슬라이드로 좀 넘어갈게요. 네.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그 혹시 recognition density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아주 서툴한 뉘앙스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편집 때는 보여드리겠지만 이 P of generative 모델, 그러니까 P of ONS가 어쩔 때는 그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의 해답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에이전트가 시간을 따라서 어큐뮬레이트한 그 프로세스를 표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첩된 그 칙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방금 전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여기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는 이것조차도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베리디컬 월드가 아니라는 건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것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식 체계에서 환경이 이런 식으로 동작할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제네레이션, 그 제네레이티브 프로세스이고,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는 우리 뇌 안에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중첩된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네레이티브 프로세스도 있는 거고, 제네레이티브 모델도 만약에 우리 뇌가 제네레이티브 프로세스를 제대로 모방하고 있다면 실제로 환경이 이런 식으로 옵저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야라고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후면에는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여기 있고요. 얘는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코즈와 리절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고 있지만, 그것을 거꾸로 인버스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프로세스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교수님 보고 지금 뉘앙스를 정말 중요한 걸 짚으셨냐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피규어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 피규어에서 칼 프리스턴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고 여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야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예. 네. 늘 이렇게 이해할 듯 하다가도 어렵고 한데 예. 더 설명을 들으면 아마 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첩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 지금 그 포니 스타일 팩터 그래프가 이거를 리버스 네. 엔지니어 하기 위한 어떤 것이다. 우리 인프런스와 네. 업데이트 과정에서 업데이트 실제로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 네. 벌어지는 일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그 모든 이 A와 B, D 이런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제대로 파라미터즈가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네. 다시 제너레이티브 같이 모델을 네. 하는 그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즈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이제 폼 DP 얘기 드렸고, 이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약간 좀 티디어스한 지지부진한 약간 베리어블 설명들을 좀 할게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또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금 보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베리어블이 있어요. O, S, 파이. O는 이게 어떻게 보면 RL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또 더 쉬울 수도 있으신데 O 같은 경우는 이제 observable outcome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타우가 붙어 있는데 이 타우는 어떤 이 에피소드에서 한 타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타임에서 내가 관찰했던 센소리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근데 이제 이게 그 타임에서 한 모달리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웃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한 모달리티, 예를 들어서 비주얼 모달리티에서 여러 개의 그 시간에 따른 어떤 센소리 에비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힌트, 리워드, 비헤이비어, 그냥 우리가 관찰 가능한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S는 이제 아까 전에 폼 DP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액세서블 할 수 없는 히든 스테이트예요. 그것도 역시 어떤 타우로 표시가 되고 제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슈퍼스크립트를 쓰고 여기서 이제 서브스크립트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을 하시고 이건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종류이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이 각 스테이트 팩터들에서 각 스테이트 팩터들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테이트의 확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는 요것도 이제 벡터인데 요게 이제 약간 그 제가 봤을 때 RL이랑 조금 약간 정확하게 RL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벡터인데 이제 벡터 안에 어떤 값이냐 여러 가지 폴리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폴리시에 대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나의 확률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나중에 P 오브 파이가 또 등장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파이고 얘는 지금 내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파이에 대한 expected value이다. 근데 요 파이는 각각의 파이마다 뭐가 존재하냐면 액션 체인이 존재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요 파이에 한해서 U라는 벡터가 하나 또 존재하는데 그 벡터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말하는 폴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저 표지 때 보여드리겠지만 파이 이꼴 파이 안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제 파이 오브 A 기분 S잖아요. 그렇죠.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그래서 이제 S가 여기서 빠져 있고 그냥 액션에 대한 각각의 확률이 이제 각각의 파이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제가 보면 이미 정해놓은 어떤 폴리시들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좀 액티브 인프런스에서 조금 다른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RL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왜 예를 들어서 밸류 자체가 뭔가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 뭐 리워드 밸류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팔러시가 원래 하나였다가 여러 개가 된다.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겠지만 그냥 다른 애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굉장한 그렇죠. 제가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기도 하고 제가 보면 RL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폴리시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주 수학적으로 조밀하게 다 설정을 해놓고 알고리즘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액티브 인퍼런스는 제가 보면 그게 아직 잘 이렇게 깨끗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냐는 되게 어려운 얘기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브레인에 여러 팔러시에 대해서 트래킹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만약에 밝혀지면 그런 지금 RL에서도 여러 개의 그러니까 대한 팔러시들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지금 매트릭스 파이 A 기분 S가 여러 개가 있다는 말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딱 그런 네, 그런 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액티브 인퍼런스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건 굉장히 큰 아이디어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학적으로 정리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큰 아이디어를 이렇게 툭툭 던진다는, 예. 아무것도 아닌 듯이 툭툭 던진다는 것 같은 좀 그런. 저희는 저랑 인상이 있어요. 우 교수님이랑 액티브 인퍼런스를 좋아하고 큰 관점이라는 것에는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정말 진짜 이렇게 수학적 정의를 해놓으면 정말 좋다 해서 막상 이걸 가지고 뭘 구현을 해놓으면 이제 얼기덜기다 이가 빠져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에 반해서 RL은 이런 큰 관점을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는데 굉장히 그 맞아요. 메커니즘을 잘 설정해놔가지고 결국엔 네. 따라서 만들어 놓게 하는 맞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RL은 굉장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RL이고 분명히 이제 어드밴스된 RL에서는 이런 있겠죠. 어떤 예. 디스크리타이즈된 이 딕셔너리 파이에 대한 알고리즘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있을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제가 예. 아마 찾아보고 있으면 편집 때 네.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베리어블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베리어블들이 있다. 이제 방금 전에 베리어블들의 얘기를 했다면 요번에는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베리어블들의 스태티스티컬 디펜던시를 정해주는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왼쪽에 말씀해 주셨던 건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랜덤 베리어블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뉴럴 액티비티 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들 뉴럴 액티비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시냅틱 커넥티비티라고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하는데 또 딱 그렇게 또 제가 그 여러 번 매칭을 시켰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갈리진 않은데 그래도 방금 전에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여기가 보통 커넥티비티로 생각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하나 더. 요 A, B, C는 네모. 네모,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찝어주시니까 제가 또 그림을 여기다 편집을 넣는 게 옳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A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상황일 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observation.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주면 그냥 likelihoo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고요. 어떤 스테이트들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프로버빌리티를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 모달리티마다 매트릭스가 하나씩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비주얼 모달리티, 오디토리 모달리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수십 개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매트릭스는 프리픽스 된 게 아니라 런어블 매트릭스다. 이 A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폼 DP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fully observable 하면 그냥 스테이트로만 트래킹하면 되는데 이제 partially observable 하니까 이 두 개의 관계가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B 매트릭스인데 이제 이게 OS 파이가 나왔고요. A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매트릭스의 노테이션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이 어떻게 다 모든 걸 팔로우 하겠어요. 근데 이제 PPT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따라오시면서 A가 뭐였는지 B가 뭐였는지 C가 뭐였는지 계속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 매트릭스가 두 번째 건데 이제 B 매트릭스는 바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각 어떤 타임 타우에서 타우 플러스 1으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보면 RL에서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랑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폴리시를 선택했을 때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고 여기서 굳이 빠진 게 있다면 이제 여기 그 리워드가 빠져 있는데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데서 리워드가 여기 빠져 있는데 뭐 그냥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입장에서는 요 식으로 RL에서 쓰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제가 A 설명하면서 설명을 못 드린 게 까먹어서 못 드렸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2D였다가 3D로 변했다가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모달리티가 생기면 그것을 한꺼번에 표현해서 4D 텐서, 5 텐서, 6D 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텐서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요 B도 또 매트릭스다. 그래서 어떤 모든 스테이트 종류인데 그 타임 t일 때 그리고 타임 플러스 1에서의 그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요 폴리시에 컨디션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여기서 표상을 하고 있냐면 그 폴리시의
각 액션들마다 매트릭스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넘어가게 되는 확률을 다 설명하는 거라서 이것 또한 3D, 4D 이런 식으로 이제 텐서로 표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RL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이 C 매트릭스인데 RL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워드인데 이 액티브 인퍼런스와 RL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옵저베이션화 시키는 건데 이제 C가 사실은 리워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뭐냐면 내가 선호하는 옵저베이션에 대한 컨디션이고 그 컨디션을 걸어놓고 P of observation, 그러니까 probability of observation이라서 내가 선호하는 어떤 옵저베이션이 있을 때 그 내 머릿속에서 계속 트래킹되고 있는 P of observ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리워드처럼 리워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네릭한 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C는 사실 상당히 생존 그리고 또 생명체에서 이 호메오스테시스 이런 것들과 관련된 preferred observ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매트릭스인데 시간마다 계속 바뀌게 되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 옵저베이션의 프로빌리티가 높을 수 있고 이 시간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생존과 호메오스테시스 얘기를 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축을 따라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게 막 계속 변하면 사실 변하는 것도 있죠. 변하는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옵저베이션이 변할 수도 있는데 아주 우리 생존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는 likelihood, B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C는 이제 그 preferred observation에 대한 매트릭스다.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클래리피케이션 네. 질문 하나만. 네. 이 C가 네. 다른 거는 지금 다 O 기분 S라 그러면 S가 위에 있고 O가 왼쪽에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그러지. C가 없고 타임이 그래, 위에 있어서 이게 혹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컨시스턴시를 찾았으면 여기서 바이올렛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 내 생존 옵저베이션이 100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내 생존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옵저베이션이 그 중에 5개다. 그럼 그 5개가 무엇인지 표시를 해두는 어떤 일종의 또 다른 그냥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요건 C 매트릭스인 건가요? 예, 이건 C 매트릭스인데 근데 그게 이제 C 매트릭스가 예, 맞죠. 그 C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타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근데 이제 C 자체가 뭐랄까 원래는 그러니까 생명체로 보면 지네티컬리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된 것으로부터 우리 라이프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러닝 되어지는 그런 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도 사실은 러너블한 파라미터이다.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위에 S와 O는 다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하나하나마다 베리어블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의 O는 이쪽 이거 천천히 갈까요? 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OS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지금 C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OS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랜덤 베리어블에서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되는 어떤 프로버빌리티라면 C는 약간 프리디파인된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C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그냥 그 타임 t에 정해질 수 있는 뭔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약간 그 나의 생존과 얼만큼 직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주 직결되어 있을 경우는 타임을 따라서 인베리언트한 O가 계속 매핑이 될 거고 그러지 않을 땐 조금 플럭슈에이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매트릭스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고 또 존재하는 두 가지 프로버빌리티가 또 있어요. 뭐냐면 D와 E 벡터인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역시나 빌리프인데 어떤 빌리프냐면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프라이어 날리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P of S니까 이거 완벽하게 prior knowledge인데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초기에 갖고 있는 나의 빌리프고 이것과 이 라이클리드가 겹쳐지면서 나의 퍼셉션이 계속 쉐이핑이 된다.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이고 각 S마다 그 시간대에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플라우서블한 스테이트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어떤 이니셜 프라이어 날리지에 관련된 건데 뭐냐면 팔리시에 대한 프라이어 날리지. 이것과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내가 어떤 러닝을 계속하면서 업데이트하는 의미에서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내가 이니셜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계속 고착화되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근데 이거는 나의 어떤 저기 뭐야 이 프라이어 날리지로서 존재하는 폴리시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A, B, C, D, E가 지금 중요한 액티브 인프루언스고 이 2가지가 이니셜 프로버빌리티고 이 A, B, C는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계속 그 러닝을 통해서 계속 파라미터라이즈가 가능한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이 아까 전에 제가 폼DP 얘기하면서 키워드가 제너레이티브 모델, 빌리프, 인터널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빌리프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픽스 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갖고 있는 나의 빌리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모든 매트릭스를 잘 러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서프라이즈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프리 에너지를 그것의 프록시인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그 모든 목표를 위해서 이 매트릭스들이 계속 빌리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모든 게 다 계속 변하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이건 에이전트 모델이네요. 네. The theory of agent.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L과는 좀 그러니까 RL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좀 RL과의 관계를 조금 이해해 보려고 드리는 질문인 것 같은데 RL에서는 하여튼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리워드 is given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물론 리워드가 정말 기분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 측면에서는 확실히 처음 시작부터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저희가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이 액티브 인프런스는 더 이 리빙 오르가니즘에 적합한 거고 RL은 사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근데 저희 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교수님 기억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C를 누군가 설정을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데이비드 실버의 그 리워드 이즈 이너프에서 보면 그냥 또 이런 거는 또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관점에서는 RL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 들어요. RL과 완전히 백척은 아니고 분명히 C도 어느 정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건 정해져 있고 어떤 거는 업데이트가 될 텐데 정해져 있는 거는 결국엔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쇼텀으로 뭔가 이거를 임플리멘트를 하려면 어차피 정해줘야 되는 저 마지막 C 매트릭스는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서. 예. 뭐 요즘 어드밴스된 RL에서는 하이라키컬 골 컨디션 RL은 다 이제 또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골이 정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생기게 되는 리워드가 있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서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들과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곳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립을 해서 액티브 인프루언스라는 성을 쌓았는지 한번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